예, 반갑습니다. 벌써 취임 1년 됐습니다. 예, 해마다 1년 행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 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취임 1주년 기념행사 계획해가지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건 맞지 않겠다. 내가 주최하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언론인들이 취재하는 정도, 응하는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은 짧습니다. 정책을 방향을 잡고 입안하고 준비하면 1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만나는 게 쉽지 않고 또 뭐 하려면 또 성과를 또 부풀려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생색내기, 모양내기, 보여주기 이런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행사를 이벤트 행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취임한 지 1년 또 지방 민선자치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대가 없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언론인께서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많은 보도를 주셨고 건설적인 비판, 대안까지도 많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은 천류 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쉼없이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바위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고 낭떠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이면은 물이 썩기 때문에 목표인 바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민선 6기 1년의 시정 성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권선택 하면은 생각나는 말이 뭐냐? 저는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은 제가 취임에서도 일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경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 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도, 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기업 도우미제도 이런 등등을 아주 활성화시켜서 운영해왔습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소통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는 사라진 것은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란 말도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을 만나서 시민의 생각을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시정실도 운영했고 제가 주말에 불시에 기관이나 시설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는 항상 권선택이 있다 이런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르스 현장에, 재난 현장에, 또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 현장에 항상 현장을 같이 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는 행정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민선 6기 1년 동안의 성과와 보람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시간의 흐름상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 또 현재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의 대전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일은 트램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아이콘을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램은 대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램을 보면은 대전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을 트램으로 하기까지 마음에 고생도 많았습니다.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줄까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제거돼서 트램이 불가하다, 불가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트램이 불가피하다, 불가피론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시범 노선, 그 스마트 트램을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중교통 혁신운동인 먼저 가시오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트램은 교통정책만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환경계획, 가로계획, 상권계획 모든 계획들이 융복합적으로 움직일 때 성과를 거둬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한 홍보 전략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램이 주는 미래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만간 2030 그랜드 플랜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 현재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행복경제 1, 2, 3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 강소기업 2,000개, GRDP 3% 달성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고용률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고용률이 1 내지 2% 늘었습니다. 또 기업 유치도 약 100개 가까운 96개 정도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 산단 문제를 LH와 협약을 통해서 7기관이 참여하는 MOU를 맺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소지구, 문지지구 20만 평방미터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문을 엽니다. 정식으로 오늘부터 운영이 됩니다. 서민들이 와서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받고 상담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마 이런 대전에서의 최초로 설립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인력관리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경제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상공예술부터 해서 관련 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기업인들을 우대하고 기업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큰 효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에 누적되어 있던 현안 문제 풀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이언스 컴플렉스입니다. 협약을 맺고 2년 만에 일괄 타결을 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원칙인 정부 지원 500억, 공공성의 확보, 랜드마크 기능 확보 중요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세계 정용진 회장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해덕 IC, 유성복합터미널, 구봉지구 발전기술타운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켰든지 새로운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도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쉬운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KTX 호남선 문제는 미결 과제로서 7개 시도지사가 합의는 받습니다만 해결 시점을 내년으로 넘겨놨습니다. 아쉬운 과제로 내년에 반드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또 메르스가 터져서 중간지역으로서 시민들이 공포심에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또 사망자 비율이 높아서 시민들을 많이 걱정을 시킨 점입니다. 앞으로 대전이 이러한 불안한 지역이라는 것을 벗고 안전하고 청정한 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공공의료망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덧쳐서 저희 개인의 숭상만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저는 시정에 연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공조직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2배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래도 시정 성과가 제 문제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성과가 묻히지 않는 그런 우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초지일관해서
금년 1년 동안 잡았던 모든 원칙과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도록 이제는 액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아울렛이라고 먹지 마세요. 용산동 관광 휴양시설 용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문제는 5월 12일인가요?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중지를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그동안에 기획관리실에 점검반을 두어서 점검을 쭉 시켜왔습니다. 이제 2달이 채 안 됐죠. 아직 1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법제 분석, 유사 사례 분석, 그동안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점검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뭐 재개할 건지 뭔지 판단이 되는데, 중간 정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행 지침 자체가, 주개발 계획의 시행 지침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도 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추진 주체가 분명치 못해요. 소유권이 넘어간데도 불구하고 과거 이름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문서도 오가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도 했고요. 다만 이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명쾌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완을 몇 개 시켜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더 판단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때문에 특혜 의혹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대덕 테크노밸리라는 또 개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개발 계획, 취지 이런 것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원칙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였죠? 예. 박상덕 전자가 들어가네요. 전 도시철도 사장님. 그동안 뭐 아시지만은 우리 박전 사장께서는 도시철도공사를 무사고로 잘 운영해 오셨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끌어오셨습니다. 또 뭐 저하고도 가깝죠. 아주 엘리트 공직자 출신으로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의 주요직을 다 거치신 분입니다. 본인의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말에 사표를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 후지를 위해서,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결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뵙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당장 수리하기는 좀 그렇다. 좀 시간을 갖고 안정되게 좀 더 끌었으면 좋겠다. 한 6개월 정도 뭐 어떻게 했느냐 해서 저하고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한 저희 논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고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조직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신임 사장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